안녕하세요, 뚜티튜브 띠운입니다. 저번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 영상이 어떻게 결정될 건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넘어지고 나서 당일날 잠깐 쉰 다음에 다음날 천천히 운동을 진행을 해봤는데 몸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운동 프로젝트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도 3월 정도 됐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도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2월에서 3월까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제 운동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러면 운동 영상이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선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제 집에서 보통 자전거를 타게 됐고요. 2월엔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가끔씩 비가 와서 노면이 젖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전거는 실내에서 탔고요. 가끔씩 러닝을 하긴 했는데 거의 뛰진 않았죠. 대부분 자전거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월달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이렇게 나가게 됐고요. 3월달에는 나가서 자전거를 타기는 했지만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 정도 나갔습니다.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1분 댄싱 그리고 9분은 이제 리커버리 식으로 총 5회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벌로 훈련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무시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큰 훈련이었습니다. 나중에 남북 코스라든지 아니면 이화령을 넘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량은 차츰차츰 늘릴 계획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 싶으면은 1분 댄싱을 1분 30초, 2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직은 자린이라서 그런지 1분씩 댄싱하는 것도 많이 힘들게 느껴지네요. 요즘 들어서 황사랑 미세먼지가 심한데 3월달에 날씨가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장거리 코스를 탈 때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집에서 좀 더 탈 계획입니다. 자전거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팔굽혀펴기입니다.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쯤에 어깨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깐 운동을 쉬게 된 적이 있었어요. 3일 정도 쉬었었는데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긴 거라 다른 운동은 다 하고 팔굽혀펴기만 잠깐 쉬었습니다. 몸은 지금 현재 회복한 상태고요. 그리고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항상 유독 신경 쓰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푸시업 하면서 여간 신경이 자주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운동을 하면서도 아마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깨 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제가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욕심이더라고요. 한 번에 더 해야지 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무리가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부상으로 직결되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야지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도 이놈의 욕심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앞으로도 마인드 컨트롤 잘 해서 다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배 쪽의 부상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특이하게 다른 쪽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엉치뼈 쪽 부상이었는데요. 뼈 쪽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계속 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 위쪽 엉치뼈, 꼬리뼈 쪽? 꼬리뼈? 엉치뼈? 꼬리뼈가 아마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꼬리뼈 쪽이 피부가 다 쓸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는 안 나는데 생채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밴드를 붙여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를 했었습니다. 아,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운동하면서도 고통스러웠고,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데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잘 했던 운동이라 크게 부담 가지도 않았고 비교적 난이도가 쉬웠던 운동이지 않았나 싶었네요. 앞으로도 꼬리뼈 쪽 부상을 유의하면서 한다면 6월까지 잘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운동 영상 스쿼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피셜로 저는 상체 발달형이 아닌 하체 발달형이라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헬스라든지 크로스핏을 할 때도 중량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자신이 있었던 분야기도 하고 허벅지 단련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할 표현이 없네요. 가장 쉽습니다, 저한테. 스쿼트에 대해서는 정말 별 코멘트가 없네요. 지금까지 3월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전거 영상에 비해서 운동 영상이 찍기는 정말 쉬워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근데 제가 직접 편집하고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노잼이에요. 정말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정말 찍으면서도 이 영상을 누가 보지 싶은데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증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찍게 되는 겁니다. 3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전달에 비해서 야외 활동도 앞으로 늘어날 텐데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황사도 심하니까 항상 마스크 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띠훈이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뿅!